힘든 시기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풍요로운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When the madness is gone. 마음에 드는 취향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사진을 후보정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나요? 본인의 스타일이 있죠. 제가 루미나 AI 새로 나오는 루미나 AI를 소개하면서 어떤 포토그래퍼들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내 사진을 적용하면 어떨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One art, one shot, now the future is yours. Go! Yeah, I was building on a lecture. Verses coming daily under pressure. Working on.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루미나 AI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AI,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자, 오래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힘이다 라고 늘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콘텐츠가 중요하냐? 아니죠.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노동자고 아티스트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고 괴로운 직업이죠. 소모적인 직업이죠.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콘텐츠가 힘이라면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 힘을 가져야죠. 근데 사실상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에서 기차 타고 내리고 하는 곳 있잖아요. 플랫폼. 밤늦은 플랫폼에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런 그 플랫폼. 그 기차가 바로 컨텐츠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파가 힘이 굉장히 센 플랫폼이었죠. 이 플랫폼을 지나치지 않고서는 기차가 아무리 빠르고 좋은 기차라도 틀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 지하에 라면집 혹은 식당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안 하고 가족들한테 주죠. 라면집. 라면이 맛있냐 맛없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독점이니까 그 지하에서 하는 입장권 받는 플랫폼 사업자가 대박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 플랫폼 사업자가 대박인 시대를 지나쳐요. 이제 플랫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뭘까요? 자, 컨텐츠의 시대가 어디로 가냐면요. 컨텍스트의 시대로 갑니다. 컨텍스트는 뭐예요? 한국말로 맥락이라는 말이 뭐죠? 맥락이 없는 그런 말을 해. 어떤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이해해야 되니? 이럴 때 컨텍스트라는 어떤 그 분위기라고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더 문과적으로 접근하면 광고계에서 TPO라는 말을 많이 쓰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어떤 시간에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서 오케이전, 어떤 그 경우에 이용하는가. 광고를 해서 팔아먹으려면 이 물건을 혹은 이 컨텐츠를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맥락이 조금 잡혀요. 그죠? 어떤 맥락에서 도대체 이 생산품을 프로덕트를 소비할 거냐 이걸 알아야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컨텐츠의 시대에서 컨텍스트의 시대로 간다. 예를 들면 치킨집, 치킨을 굉장히 잘 만드는 치킨 명가가 있어요. 치킨이 맛있는 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컨텐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치킨집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치킨이 어딘가를 플랫폼을 지나치는 이 길목,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중간상인, 이 지나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이런 것들, 이츠인가?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치킨을 열심히 만들고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뭐예요? 배달의 민족 처음 할 때 뭐가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쿠팡이츠 같은 거 키면요, 대구에 가서 켜봤더니 대구께 나와요. 이거 부산 가서 켰더니 부산 지역 것만 나와요. 이게 웬일이야?
그럼 이 업체들이 가지는 힘은 뭐예요? 치킨집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을 잡은 거고,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바로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개인이 훨씬 잘할 수도 있고, 평택에 어떤 치킨집이 소문나가지고 뭐 대박이 났어요? 그럼 그거를 사면 돼요. 기업이 사면 되지, 뭘 잘 만들어 놓은 싸이월드를 사면 되는 거고, 엠파스를 사면 되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 같네. 라이코스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러 만들어요. 기업이 연구해야 되는 건 소비자의 니즈.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돈이죠, 돈. 개인정보는 돈이에요. 자, 플랫폼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도 플랫폼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뭐예요? 플랫폼이죠? 쿠팡 플랫폼이에요. 쿠팡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뭐예요?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품이 얼만큼 나가나, 이 재고 파악을 하는 것이 돈이에요. 힘이에요. 컨텍스트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맥락,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 바로 빅데이터예요. 오늘 이거 완전히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빅데이터가 힘인 거예요. 바둑 뭐였죠? 알파고가 나오면서 스스로 공부를 한다. 딥러닝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구글 포토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료로, 남들은 막 몇만 원씩 받으면서 서비스하는 걸 무료로 구글 포토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왜 해요? 사진을 긁어 모으려고. 사진의 무엇? 사진의 빅데이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구글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내가 어딘지 얘기를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로마에서 찍은 거라고 나와요. 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서 로마에서 은정이와 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 AI가 분석을 해요. 로마인가 보다 여기가. 물론 한 장 봤을 때는 컴퓨터가 모르죠. 근데 수만 장, 수십만 장이 계속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정이란 말은 없어지고요. 은정이는 그 사람인가 보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로마가 중요한 이 키워드인가 보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나오네? 여기가 로마인가 보다. 그러면서 내 사진 로마를 찍으면 남들이 찍은 그 로마라는 것을 얘가 딥러닝에 의해서 분석해서 로마라고 얘기를 해줘요.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결 상대가 없어요. 루미나가 처음에는 하늘을 바꾸는 거, 얼굴 예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AI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힐 거예요. 사진 후보정을 하는데, 후보정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호불호가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기계가 할 수 없는 분야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대중성에서 물론 전문가들은 AI가 만든 후보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중성으로 놓고 보면 알아서 얘가 내 사진을 분석하고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해지냐? 그것이 바로 사진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이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산이다. 이거를 컴퓨터가 모르겠어요? 알죠.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어떤 느낌이 들어가면 산이다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바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정도를 차지하고 사진에서 이 정도를 차지하고 색깔이 파란색 쪽이고 뭐 여기 모래사장이 있으면 더 확실하고 뭐 배가 있다든가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면 바다라는 걸 컴퓨터가 알아채요. 그러면 이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는데, 하늘에 이거 태양이 빨갛네? 이것은 낮의 태양이 아니라 석양이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하늘 색깔로 충분히 AI가 인식을 해요.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게 이 뎁스, 심도, 지금 구글에서 이미 돼요. 사람의 형체, 뭐 제일 인식하기 쉽죠? 눈 2개 있고 입 있고 코 있으면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이 사람만 외곽선을 따는 일, 뭐 심지어 마스크 하는 거, 요렇게 따는 거, 눕기 따는 거,
요런 것도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다 따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 말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지금 한다니까요.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걸 이미 구글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루미나 AI가 성공할 수 있는가의 관건이고, AI가 인식을 잘 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컨텐츠. 세계의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고정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거죠. 템플릿이라는 것은 공사판 이런 데서 쓰는 형틀, 볼트 같은 거 이렇게 끼워서 정확히 어딘가에 맞는 이 틀.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도 내가 직접 디자인 안 하고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많이 쓰죠. 이미 만들어 놓은 예쁜 파워포인트의 템플릿. 이 템플릿에 그냥 내 거를 넣기만 하면 되는 이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루미나 AI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기계와 유명 포토그래퍼가 손을 잡고 내 사진을 후보정해 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카탈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제공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을 거치는 거죠. 편집하기, 매뉴얼로. 그러니까 템플릿에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편집 시간이 굉장히 줄겠죠.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까지 이런 플로우를 거치는데, 이런 누리끼리한 사진, 그리고 하늘도 지금 탁한데 얘가 별 사진, 별과 달이 있는 이런 거를 지금 템플릿으로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쪽 색깔도 누리끼리한 게 아니라 빨간 걸로 지금 바꿨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슬라이더 방식으로 뭔가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 이제 프리셋으로 만들던 것, 요런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느낌의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거죠. 인물사진 편집 같은 경우도 피부 질감이라던가 3D 뎁스, 배경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미래 후보정의 방식이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죠.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용자가 마음에 들게 템플릿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각자 개인에 맞는 취향에 맞게 딥러닝을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겠죠. 과연 이 편집 제안이 얼마나 정확할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 다른 포토그래퍼들이 만든 템플릿을 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스킨 AI, 슬라이더 방식으로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반사광 제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게 나온다는 거죠. 또 프로 기능도, 이 바디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스킨뿐만 아니라 바디를 활용해서 지금 바디 인식을 이렇게 하면 몸이라는 거 AI가 인식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이거의 심도를 조절한다든가 여기에 배경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를 원했는데 지금 그게 될지, 일단 바디 보정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네요. 이거 루미나 4.2에서 4.3으로 지금 바디 이거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날씬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루미나 담당자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루미나 AI는 AI의 기술을 통해서 손쉽게 제안받은 걸로 금방 편집을 하고 간편한 거라면, 루미나 4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넣어줄 거라고 믿어요. 반드시 루미나 A가 루미나 4의 업데이트 버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력히 주장을 드립니다. 제가 바디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